차기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3월 3일에는 선거 투표가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3층 악성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이제 두 가구가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에 합의할 가능성은 5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5일간 이어지면서 경제 피해액은 총 11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이론이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에 휩싸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차기 뉴욕 한인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월 3일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합동연설회와 후보자 토론회가 한 차례씩 개최됩니다. 투표소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총 13곳에 설치됩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금요일 특별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 운영 규정을 인준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오늘 공고와 함께 2월 1일까지 5일간 후보자 서류 교부 및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된 후보의 자격 심사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지며 4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기호 추첨은 2월 15일에, 21일에는 후보자 합동 연설회, 28일에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선거는 3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지며 투표소는 뉴욕 9곳, 뉴저지 3곳, 커네티컷 1곳 등 총 13곳에 설치됩니다.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매스미디어로 광범위하게 알리는 경우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기자회견이나 모임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내에서 장기간 렌트비를 내지 않고 거주해온 악성 세입자 3명이 드디어 자진 퇴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한샘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해온 악성 세입자들이 한인회와 소송 끝에 자진 퇴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뉴욕 한인회와 크게 마찰을 빚어오던 3층 세입자 알프레도 마르티네즈 형제가 뉴욕 한인회 측으로부터 15,000불의 합의금을 받고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세입자와 저희들이 오랜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들이 15,000불을 주고 세르를 해서 키를 받고 내보냈습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배송된 장난감 소총을 실제 소총으로 오해한 뉴욕 한인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뉴욕 한인회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뉴욕 한인회의 맞대응으로 소송이 장기화되자 합의금 15,000불을 받고 회관에서 나가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우리 한인한테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소는 비어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인에 대해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제 뉴욕 한인회관에는 두 가구의 악성 세입자가 남겨지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세입자 퇴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번 퇴거로 용기를 얻었다며 남은 두 가구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층의 비어진 공간은 이사회와 회의를 거쳐 용도를 정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막아서는 민주당, 국경장벽 예산 합의 가능성은 50% 미만,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단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5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즉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의회는 양당 상하원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협상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5% 이하로 민주당과 추후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다카와 국경장벽 예산 딜에 대해서도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무슨 일이 있어도 국경장벽 예산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필요하다면 비상사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태도에 미국인 중 절반은 사상 최장의 셧다운 사태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예정됐던 29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장 35일간 이어졌습니다.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이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총 11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셧다운에 따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으로 경제에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억 달러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4분기에 30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 1분기에는 8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해 분기별 0.1%와 0.2%의 GDP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달 22일부터 35일간 이어지면서 15개 정부 부처 중에서 국무부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았고 전역에서 관광업과 소매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으로 민간 부문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셧다운은 끝났지만 의회에서 합의된 부분이 적어 기업 신뢰와 금융시장 심리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옆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한국, 경기도, 화성시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해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펠팍타운 정부와 한국의 경기도 화성시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한 합의를 마치고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에서 제작돼 공수되며 이르면 올 봄 안에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펠팍 관계자에 의하면 장소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져 있는 펠팍 국립도서관 옆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지난 2010년 10월 세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곳이어서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면 위안부 기린비와 소녀상이 나란히 서게 되는 세계 최초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펠팍 소녀상 건립 논의는 지난해 8월 서철모 화성시장이 펠팍을 방문했을 당시 논의되기 시작해 펠팍타운 측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16년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펠팍에 소녀상이 세워지면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미시간 사우스필드, 조지아 브룩헤이븐, 그리고 맨해튼의 뉴욕 한인회관 내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이어 미국 내 5번째가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증축 및 개보수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약 6천만 달러의 예산 충당과 주민 재산세 인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펠팍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초중고교 3곳 건물의 개보수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사 예산은 4천에서 6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 재산세 인상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중 일정 부분은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측은 아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재산세 추가 부담은 주택 소유주당 연간 약 200달러 정도 10년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팍의 공립교 건물들은 2005년 이후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주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은 있으나 오히려 투자를 통해 학교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는 타운 내 주택가격 상승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펠팍 주민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인근 포트리에서도 지난 2010년 학교 개보수안이 주민 투표
투표에 붙여져 당시 부결됐지만 결국 2012년에 통과됐습니다. 펠팍에는 어울리 차일드 훗 초등학교, 린드버그 초중학교, 펠팍 고교 등 3곳의 공립교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차량을 바로 견인하는 등 이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뉴욕시는 특수견인차 7대를 추가로 투입해 버스 전용 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에 늘어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정체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버스 전용 차선을 깨끗하게 정리해 모든 뉴요커가 빠르고 편리한 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시간당 평균 7.4마일에 불과한 버스 운행 속도를 2020년까지 10에서 15마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버스 전용 차선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는 견인 벌금 $115에 견인 비용 $185가 추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차량 견인은 7% 증가했으며 티켓 발부는 612%나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신호등 300개를 추가 설치해 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하고 버스 전용 차선도 재설계해 운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에 설치되는 카메라도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뉴욕 일원에 눈이 내린 후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화씨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동파나 추위로 인한 안전사고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뉴욕 일원에 눈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늦게부터 눈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지역에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내리고 북서쪽의 경우에는 최대 6인치까지 눈이 쌓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은 수요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내린 후 기온이 급강하해 추운 날씨와 함께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 사고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전 최저 기온은 화씨 23도, 낮 최고 기온은 화씨 26도로 예상되고 목요일 아침에는 화씨 5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화씨 영하 13도, 섭씨로는 영하 25도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낮 최고 기온도 화씨 14도에 그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까지 영하권에 머문 후 일요일부터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독감이 확산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올겨울 독감으로 숨진 환자 수는 119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5세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의들은 현재 창궐하고 있는 H1N1 바이러스는 어른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며 미리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독감 유행은 다음 달 피크를 보이고 오는 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없이 남가주 일부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경우 벌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LA 메트로교통국 이사회는 전자감지 장치인 패스트트랙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110번 프리웨이와 10번 프리웨이에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장착하지 않고 익스프레스 라인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벌금 대신 $4의 수수료와 통행료만 부과됩니다. 현재는 익스프레스 레인 이용 시 탑승객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차량에 패스트트랙을 장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25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 면제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H-1B 급행 서비스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대학 석사 학위자의 H-1B 비자 신청자를 포함하는 급행 서비스로
추가 서류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추가 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인 2019 회계년도 쿼터분 H-1B 신청자들은 $1,410 수수료를 내면 급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뉴욕주 드림 액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드림 액트는 뉴욕 소재 고등학교에서 최소 2년간 출석했고 졸업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위를 받은 학생에게 주정부 학비를 지원합니다. 또 2020년 1월부터 민간 기부로 충당되는 드림 기금위원회를 창설해 이민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안내서는 민권센터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인델리 그로서리 업체에서 판매되는 특정 성기능 강화 보조 제품의 성분 표시 누락으로 과대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유발했다며 아울러 레벌레이토리사가 $9,700여 달러 손해배상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한인업소 1000여 곳과 타민족 업주들도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븐일레븐도 이와 같은 요청에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뉴욕으로 향하던 하와이 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항공기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26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무원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문제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기내에 있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승무원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에서 3인치가량의 적설량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는 또 한 차례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는 날씨에 오후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춥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혹한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